안녕하세요. 백송TV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안희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변호사님, 경찰에서 조사가 끝났는데 네. 검찰청에서 조사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왜 그런 거죠? 대부분 사건은 경찰 그대로 처리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 봐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네. 그럴 때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게 조사가 끝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조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소의 경우에는 특히 네. 그런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면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검사님 직접 조사를 하나요? 그런 사건도 있는데 네. 대부분 수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아, 수사관이 전적으로 조사를 담당하나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고요. 예. 검사가 있는 곳에서 수사관이 조사를 하게 되고 네. 검사는 주로 조사를 하기 전에 핵심적인 사항과 인적 사항을 묻고 구체적인 질문은 수사관이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렇게 검사님이 직접 조사는 잘 하지 않는 건가요? 법률에는 검사가 직접 하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관이 하더라도 검사가 그걸 갖다가 뭐 지휘 또는 뭐 감독하면 괜찮다고 판례상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검사실에 처음에 딱 들어가서 검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죠? 여성 검사가 오히려 요새 남성 검사보다 더 많이 늘어났고 수사관도 여성 수사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방에 누가 검사인지 사실 모르고 예. 그리고 또 명패도 예. 예전에는 검사님 앞에 명패가 항상 있었는데 네. 지금은 명패를 거의 안 그렇죠. 만드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알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 검사실에 딱 도착을 해서 네. 문을 노크를 하든 아무튼 열린 문으로 들어갔을 때 네. 어떤 분이 검사인 줄 알고 뭐 조사받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 제 경험으로 보면 예. 검사실 구조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복도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네. 창이 있거든요. 네. 맞은편에 네네. 그 창을 등지고 앉아 있는 분, 네. 그 부분이 대부분 검사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그 자리가 가장 넓고 햇빛도 비치고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사님을 기준으로 해서 양측에 수사관이나 이제 실무관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 맞은편에 있는 분, 네. 그분이 검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밑에서 그 출입 통제를 하는 데서 이제 출입증을 받고 올라가면 검사실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구 출입할 때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에 출입할 때는 아무나 검사실 출입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나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다. 예약 안 하고 그냥 당사자가 검사실에 간다고 해서 검사님이 수사관이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은 네. 입구에서 방어원이 있습니다. 방어원이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면 출입증을 바꿔서 각 층마다 또 출입증이 다릅니다. 검사실이 있는 그 층으로 가서 네. 검사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게 있긴 한데 네. 이제 검사님들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한 달 단위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월말 단위로 그 우리 검사님들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월말에 가까울수록 그 배당된 사건이 짧은 시간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찾아가더라도 이미 사건이 처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변호인으로 선임됐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해서 네. 사건을 좀 홀드해 달라고 얘기를 사건 처리하지 예,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부장검사로 결재를 할 때 네. 어떤 변호사님이 이제 월말에 사건이 이제 배당이 된 우리 검사가 그걸 갖다가 하루 만에 처리를 했는데 변호사님의 그 사건이 며칠 걸릴 줄 알고 늦게 왔다가 사건이 처리되고 와가지고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월말에는 급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네. 항상 유의를 해야 됩니다. 검찰에 사건이 왔을 때 네. 고소인의 경우에는 무혐의로 송치돼서 이의 신청한 경우에 그런 경우 억울하다고 검사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요? 일반적으로 뭐 민원인이 그 면담 신청을 하면 네. 만나주는 검사님도 계시지만 네. 요즘에는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네. 사건 관계자가 이렇게 면담 요청을 하면 검사님들이 잘 시간을 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어서 변호사가 변론을 하러 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검사님들이 안 만난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일반 민원인들, 사건 관계자들이 검사님을 좀 면담했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소인이나 피의자나 사건을 그대로 두면 바로 그대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고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네.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꼭 변호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비출 수 있지만 변호인이 피해자나 피의자의 변론을 위해서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 검사님들이 못 만난다, 안 만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법상 나와 있는 변론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 관계자가 직접 검사님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또는 고충을 호소하기는 좀 어렵지만 변호인이 선임이 돼서 그 사건 관계자의 입장을 변론하는 거는 검사님들도 뭐 거의 100% 만나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보니까 탄원서나 아마 진정서를 써가지고 네.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건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효과가 좀 있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사님들도 진정서나 탄원서가 오면 아무래도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사건에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검찰의 사건이 넘어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검찰 내부 시스템은 어떤지에 대해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